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제법 많이 올랐어요. 1.6%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후반부에 반납을 하면서 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조금 애매했다 싶긴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확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포인트가 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때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그 부분들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매도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 종목군 대부분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강세가 아침에 형성된 이후에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뭐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매수가 들어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에서의 되돌림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일단은 조금 아쉽죠. 네, 위쪽에 라인대가 2500포인트 오늘 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죠. 자,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은요. 11시 반 정도네요. 2502포인트까지 찍었다가요.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자, 1시 정도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78포인트. 네, 이거는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겠죠. 자, 추세선상에서 흐름을 보더라도요. 네, 지금 라인대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지 라인대 보시면, 네, 2480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올라간 것은 나쁘지 않겠다 볼 수 있겠지만, 지지선에 딱 걸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뭔가 이 막판에 들어오는 요 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기분 나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호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볼만했거든요. 근데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서 코스피 쪽에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매도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경에 매도가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지가 됐죠. 2차전지가 아마도 상승해주면서 딱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꿋꿋하게 매수를 좀 확장했습니다. 무려 3,700억 넘게 순매수 들어왔고요. 마지막까지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관인데 금융투자애들이 막판에 매도를 좀 쳤죠. 그러면서 이 매도 국면이 약간 시총 상위에 영향을 좀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지만 이 특정 종목에 때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1,700억 순매수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관도 따라붙으면서 코스닥 쪽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매도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를 때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오는 또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94, 네, 좀 내려서 끝났어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주 반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장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 좀 달라지긴 하겠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겠죠. 네, 그래서 뭐 기업도 실적이나 다 괜찮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 지지라인은 잘 지켜줄 것 같고요. 반등 포인트 연결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 이제는 삼성전자 순매수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또 타이밍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13만 5천원 정도 지지선 예상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LG에너솔루션 마지막에 아래쪽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 또 코스피 쪽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죠? SDI, 카카오 전부 다 윗꼬리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상승이 너무 과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분봉 상황 보시면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요거는 그래도 좀 덜 빠지긴 했는데 그런 형태의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매도가 좀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0.74 떨어졌는데 뭐 큰 의미 없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이 조금 다운되면서 아주 기분 좋았었던 분위기를 살짝 좀 뭉개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은 꿋꿋했고요. 은행주들 움직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6%대 상승해줬고요. 신한지주 상승 포인트 연결됐습니다. 이런 쪽이고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 모비스가 좀 떨어졌죠.
어제 많이 올라온 모습에서 마이너스로 딱 전환됐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현대 위아는 요것도 2% 떨어졌네요. 그죠? 네, 자동차 쪽에서 지금 매도가 마지막에 좀 썰렸다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도 보시면 막판에 네, 여기 지금 아침부터 떨어지는 거죠. 아침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냥 조금 기분 나쁘죠? 네, 떨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상승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저항 근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저렇게 밑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시면 괜찮은데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형태들이고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봤고요. 코스닥 넘어가시면 에코프로 BM도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7%대 상승. 에코프로는 9%대 네, 상승됐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코스닥 쪽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상승 흐름이 더 연결됐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올려놓고 그 자리 유지하는 모습이라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좀 많이 내린 거 LCLB는 많이 올랐네요. 네, 19% 상승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알테오, 바이오 쪽이 조금 강세 보였네요. 신성 델타테크 22% 올라왔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런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소부장 종목도 있죠. 이쪽은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HPSP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 쪽에서 약간 단기적 상승에 대한 그런 차익실은 좀 있었고,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소부장들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동진세미켬이나 뭐 ISC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라는 종목이 XR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강세 상한가였는데 동시효과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27% 상승이니까 현재 수익률은 40%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 좋은 모습이죠. 특강 종목이었는데 아주 잘 갔어요. 네, 그 외에도 보시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나쁘지 않았고요.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은 아직은 차익 매도가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1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저는 2만원대만 넘어가면은 100% 넘어가는데 네, 지금 한 90%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요. SNU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1%나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차익 실현의 어떤 위험이 조금 있고요. 다른 것들은 괜찮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 포인트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552개 상승, 313개 하락입니다. 그 상승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6개, 556개 하락, 그 다음에 996개 상승 이렇게 돼 있죠. 상승 포인트가 조금 내려갔어요.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상승률 볼게요. 현대 힘스가 오늘 300% 상승하면서 네, 따따상 완성시켜줬고요. 뉴프렉스, 그 다음에 윌링스란 종목 오늘 상승세, 나무가가 오늘 4위로 올라가 있고요. 핌스, 롯데정보통신,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가 또 상승세 계속 이어갑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2700%인가요? 수익률이 조금 내려서 2600% 나왔네요. 근데, 야, 뭐 대단하네요. 엄청난 상승이고, 뭐 관련 종목군들 많이 또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9% 이상 상승한 게 FSN까지 해서 51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 자, 상승 포인트 볼게요. 3.37.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하락률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드림 인사이트 이 종목은 스펙 합병 이후에 상한가 가더니 바로 그냥 하한가 근처까지 네, 치솟아 내렸습니다. 세종텔레콤 이건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추가 하락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대양금속 그 다음에 HB인베스트 뭐 떨어진 종목도 제법 많이 있네요. 후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좀 내려보면은 16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 7개 정도, 네, 8개 정도 되네요. 8개 종목이 오늘 네, 9% 이상 하락했다. 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넘어갔어요. 아침보다는 좀 나쁩니다. 2.8, 2.08입니다. 그래서 3.3 그러면은 한 1% 남짓한 계좌 수익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1%가 아니라 한 2%까지도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까지도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1% 정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동향은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았죠. 현대임스,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으로서 매도가 좀 진행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본 게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매수는 레버리지 쪽, 주가는 올라간다 쪽 베팅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은 거예요. 그 다음에 SDI, 포스코홀딩스, 은행주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왔는데 여기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먹은 게 가장 큰 거죠. 요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얘네들이 바로 넘어가서요. HLB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간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물량을 넘겨서 외국인이 받아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엔캠, 네이버, LNF 등등등으로 매수가 골고루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요. 현대힘스,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고 현대차와 고영이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세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더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관 쪽은 차익 실현, 조금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게 바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상황은 지금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면서 2차전지가 치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뭔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가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면 단기적 상승을 끝낸 이후에 다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럴 때 또 2차전지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더 공고히 그 비중을 잘 채워주시고 입장을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은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대형점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반도체가 잘 올라줘서 좋은 모습이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직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지 못했지만 계좌는 이미 저 위쪽까지 수준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계좌 수익률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잘 즐기시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말에 푹 쉬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